이 동영상은 통일교는 그 삼성 세력과 어떻게 연관고리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무슨 변호사라고 그래요. 야마구치 변호사라는 사람이 통일교와 일본 자민당, 현재 아베 총리죠. 자민당 세력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언제부터 통일교가 정치 세력화를 했는가? 그것은 현재 아베의 신조 총리의 할아버지인 기시노부스케 수상 때부터 시작을 했다.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사사카와 류시가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놀라시겠지만 그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일본 세력이죠. 사사카 류시라든지 아베 신조의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통일교와 함께 같은 그런 정치 세력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통일교는 어떻게 해서 삼성과 또 연관고리를 갖고 있을까? 잠깐 그것을 보기 이전에요. 지금 제가 증거로 제수이신 류시 사사카와라는 이 영어 문장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류시 사사카와인데 신부님이 되고자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주 쪽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일본에서 사행성 그런 로또나 이런 비슷한 그 게임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일본 극우를 위해서 일을 한, 그리고 그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소로스와도 손을 잡은 그런 인물이죠. 너무 엄청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반공주의를 내세웠어요. 근데 문선명도 반공주의를 내세운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반공주의와 미국의 보수당이 내세우는 게 또 반공주의잖아요. 그 자본 중심, 자유 중심,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함께 한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그런 연결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일성과 문선명과는 호영호재였고, 또 북한의 그 평화자동차를 끌어오고 그런 것들이 또 그 통일교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북한에서는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이 돌아가셨을 때 또 극진하게 태도를 취했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선명은 고향이 북쪽이기 때문에도 굉장히 통일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김일성 이후에 그 변화된 어떤 국제 질서 가운데서 이게 이렇게 묘하게 얽힌 그런 권력 구조는 굉장히 보기 드물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아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일교의 기업 중에 하나가 판학 기업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었대요. 통일교 재단이. 그런데 이제 판학 기업이라는 것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그 밀링 머신이라는 것을 기술이 전파되었고 천공 시스템이 이제 전파가 됐습니다. 근데 이 기술은 일본에서도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던 그런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통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기술 전파가 됐다는 거죠.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천공 시스템 보면은요, 제가 천공 카드라는 게 뭔가 쳐봤더니요, 펀치드 카드란 말이에요. 펀치드 카드라는 거는 그 데이터를 이렇게
위에서 하나의 비트로 표시될 수 있는 이런 천공 카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밀링 시스템하고 연결돼서 어떤 밀링 머신과 어떤 관계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일종의 키펀치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컴퓨터 데이터를 위한 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요. 중요한 건 투표 기기에도 이 천공 카드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투표 기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칩 사업을 열심히 하고 그걸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 천공 카드와 연관이 돼 있고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독일에서 있던 그 나치들이 사용하던 것이 천공 카드라고도 그러죠. 서로 연관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제 제 수잇에 대해서는 지난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런데 예수회라고 그러기도 하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무엘 모스라는 사람이 1835년에 뭐라 그랬냐면요. 굉장히 교활한 이중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그런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로마 교회의 조직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천주교 국가들도 이 조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당이 어려워가지고 어느 정도 탄압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1800년도에 있던 자료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회의 굉장히 수장이었던 로욜라라는 사람 1857년도 자료에 의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교활한 방법을 총동원해라.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와 상류층 관료를 지배해라.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이익이나 손짓에 움직이게 해라. 심지어는 가까운 친지들이나 친구들까지도 그들이 희생하도록 만들라.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섬찟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서 이루어진 그런 이상한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교활한 방법이 동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사건이 있었지만 문재인을 지지하는 어떤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 이름이 젠틀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가 굉장히 문재인이 대선에 당선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팔로우 추천이라는 걸 보면은요. 삼성 일렉트로닉스가 있죠. 너무 웃기죠. 그리고 또한 삼성 알바로서 젠틀제인이 트윗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지금 없어졌을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요. 젠틀제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음에 팬카페입니다. 그런데 삼성 알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라고 젠틀제인에서 트윗을 했냐면요. 젠틀제인 회원님들께 성과금을 드립니다. 삼성에서 지원받는다는 100억 나누기입니다. 1인당 성과급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